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를 할 차례죠. 그쵸? 뒤쪽에 이제 약제론을 한번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63번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는 자체 증기압이 높아 별도의 가번이 불필요하다. 자체 증기압이 높다라는 건 본인의 힘이 되게 세서, 그죠? 방호구역까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잔존물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스계가 공통이죠. 그죠? 그래서 화재 조사가 용이합니다. 세 번째, 이산화탄소 약제는 자체 독성이 없고 인체 피해 우려가 없는 소화약제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죠? 독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ppm이 5000까지 이제 크기 때문에 독성가스의 분리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얘 자체가 호흡 속도를 증가를 시키고 또 이제 뿌려졌을 때 그래서 이제 질식 그리고 이제 뿌려졌을 때 냉각 효과에 의한 동상 우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잘못됐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긴 해요. 가스계 중엔 얘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신부화재의 경우는 조금 끄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분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뿌려줄 필요가 있다. 표면화재는 정말 잘 꺼요, 얘가. 표면화재는 신부화재에 대비해서 훨씬 더 잘 끄지만, 신부화재는 이제 깊은 곳에서 나는 화재는 조금 끄기가 힘들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6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죠? 그래서 해설에다가 제가 장점, 단점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64번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건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0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 변화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두 번째, 소화약제는 가스로서 피연소물이라는 건 타지하는 가연물. 그죠? 타지하는 가연물을 얘가 오염을 시키진 않죠. 근데 물은 약간 타연소물에 대한 오염이 약간 있다 그랬죠. 그죠? 세 번째, 잡열을 이용한 부촉매. 그런데 이 부촉매는 잡열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잡열은 냉각이죠. 그리고 CO2는 부촉매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탁가스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할론이나 불활성, 분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당연히 불활성도 부촉매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있죠. 분말이라던가 할로겐화물은 다 뭐가 있다? 부촉매가 있다. CO2도 뭐가 없다? 부촉매가 없어요. 그럼 CO2는 뭐만 있는 거야? 질식이랑 냉각만 딱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소화약제를 방사했을 때 질식의 우려가 있다. 플러스 뭐도 있다? 그렇지. 동상의 우려가 있다. 맞나요? 그래서 질식 및 동상의 우려가 있는 게 CO2죠. 그래서 6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65번. 방금도 얘기했지만 CO2 소화설비 소화작용은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찍어라 라고 하면 얘를 찍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근데 만일 보기에 피복이 있다. 근데 이 피복도 질식이죠. 피복도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질식은 피복 질식과 뭐가 있다? 희석 질식이 있다. 옛날 문제가 가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얘를 안 줄 겁니다. 다른 보기를 줄 거예요. 아셨죠?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고 만일 질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피복으로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됐죠? 근데 질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질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66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방사 시 소리가 소리가요, 여러분들 엄청 커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뭐 압력이 0.1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우리가 만약 가스계가 헤드에서 나오잖아요. 헤드 방사압이 고압식일 경우 이 정도예요. 이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방사시 소리가 없는 게 아니고 엄청 크다. 됐죠? 피연소물에 대해 피해가 적고 증거 보존이 용이하여 화재 원인 조사가 쉽다.
연소물의 침투성도 좋고 신부화재와 표면화재에 적합하고 C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 오케이. 보세요. 신부 표면 적합합니다. 근데 신부는 더 못 끄는 것 뿐이야. 못 끄는 게, 그러니까 표면화재에 비해 못 끄는 거지 적응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됐죠? 압력이 커서 자체적으로 방사가 가능하고 외부의 방출용 동력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장점, 단점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요 문제만 가지고도. 지금 나왔던 것처럼. 67번. 다음 중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무색무취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들어갔다? 이제 부취제라는 걸 집어넣더라. 요거 설치 기준이 추가가 됐다. 라고 제가 점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공기보다 2.5배 무겁다. 아니죠. 44니까 29 나눠주면 1.5배 무거운 거지. 전기부도체다. 전기화재 유효하고 상온에선 기체죠. 이거를 내가 용기 안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액화를 시켜서 넣어놓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액화를 시켜서 넣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액화저장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고압 저온 상태를 유지해서 안쪽에다가 그죠? 채워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가장 큰 소화효과는 뭐다? 질식이다. 가장 큰 게 질식이죠. 맞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요게 몇 배다? 1.5배라고요. 됐죠? 68번. 산소 농도가 20%래요. 산소 농도를 10%로 낮추고 싶대요. 소화 농도를 구해라 라고 했죠.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CO2 농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21분의 21-O2 곱하기 100. 얘가 뭐야 여러분들? 평상시 농도고, 얘는 약재를 방출한 후의 산소 농도죠. 그럼 지금 평상시 산소 농도가 몇이에요? 20이네. 그러니까 이게 고정값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20분의 20 마이너스, 자 여기 몇 프로로 낮추고 싶대요? 10%로 낮추고 싶대요. 100. 맞나요? 그럼 이거 몇 프로 나와요? 50%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다. 요거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돼. 계산 문제 중에 우리가 또 나올 만한 게 이런 거라고요. 됐나요? 몇 프로라고? 50%라고. 50%.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보세요. 공기 중 산소 농도가 20%래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0%다? 그러면 여기 20이라는 거네. 평상시가. 근데 이랬더니 소화 농도가 40%가 나왔대. 그지?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방사할 경우 공기 중 산소 농도, 결국 얘 구하라는 거죠. 방출 후에 산소 농도. 요게 미지수가 되는 거네요. 이 문제는. 맞죠? 특이한 문제죠. 그러니까 얘가 미지수가 되는 거지. X.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 5. 그죠? 약분해서, 그리고 요거 나눠주면 8은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O2는 12%.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몇 프로? 12%.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21이 뭘 의미하고 여기에는 뭘 넣어주며, 그리고 나왔을 때 이름이 소화농도다라는 걸 알아야 각각 넣어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맞잖아요. 그죠? 다음 70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론 소화약제 1301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성분으로 옳은 것은. 그럼 우리가 1301, 2402, 1211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애라 그랬죠. BR.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 셋, 0, 하나, 둘, 넷, 0,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그죠? 그럼 1301엔 뭐가 없어요? 염소가 없네. 2402도 염소가 없네. 맞습니까? 그러면 염소가 들어가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명명법을 알기 전에 당연히 얘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 순서 알아야 되고, 숫자만 껴놓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문제를 푸실 때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유되어 있지 않은 건 염소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이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1번. 1301의 기체 비중은, 야, 이거는 얘를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다. 1301은 방금 써드렸다시피 얘일 거예요. 그죠? 그럼 탄소 원자량이 얼마다 지금? 12. 불소가 19. 브롬이 80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149가 나오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149가 나왔을 때 이 149를 우리 몇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다? 그렇지. 29로만 나눠주게 된다면요. 요게 몇 배가 나온다? 5.14배가 나올 거다. 다섯 배가 무거운 거지.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분자량 구하기로 연습을 또 해보시면 좋겠죠. 근데 다행인 건 요즘은 이렇게 원자량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분자량이라는 걸 구할 줄만 알면 그냥 공기분자량 29로 나눠주기만 하면 문제로 나왔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크거나 또는 난이도가 정말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72번. 다음 중 할로겐 할론 소화약제 원자 배열 순서로 옳은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일단 요거부터 찾아보십시오. 요거네. 원래 여기 뒤에 아이오딘, 요오드라는 애가 붙는데 얘는 소화약제로 못 써요. 독성이 너무 커요. 아셨죠? 그래서 옳은 건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01이냐 또는 2402냐 1211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요 내용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CFCLBR 3번이네요. 그죠?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요즘. 이렇게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됐고. 됐죠? 답은 3번.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 73번입니다. 다음 중 할론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반적으로 B급, C급, 특히 여기 A급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거의 안 쓴다 그랬죠. 그죠? 주소화약과는 부촉매. 3번 물이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비하여 냉각 효과가 약하죠. 물이 가장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이산화탄소고 그 다음 할론이거든요. 근데 이 순서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기출 지문으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4번 할론 소화약제는 모든 위험물에 다 쓸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할론 소화약제를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금속 요런 데 또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사용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 다음 74번 이거 보세요. 1301 얘죠.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1301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공기보다 7배 이상 무겁다라고 했는데 이게 7배 이상 무거운 게 아니고 한 5배 정도 무거운 거. 그죠? 그리고 B점도 영하 5도가 아니에요. 이게 영하 58도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라도 한 번씩 보십시오. 전기전도성이 없고 대기압에서 기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억지로 뭐 시킨다? 액화시켜 보관한다. 무색 묻히고 저장용기 시 저장용기에 저장했을 때 액화 상태로 저장을 하고, 독성이 거의 없어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BC급 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지금 잘못된 거 몇 번이다? 우리 1번이다 라고 가져가실 수 있겠죠. 이거는. 다음 75번 1301의 기체 비중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그냥 연습 한 번 더 해보십시오. 3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번이나 나왔던 거야. 과거에 가보면. 그래서 이거는 동일 문제니까요. 3번으로 해서 한 번 더 연습해보시고. 76번. ODP가 큰 순서대로 된 것은 오존층 파괴지수. 그래서 제가 이 ODP는 좀 암기해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14죠. 그죠?
맞죠? 그리고 2402가 우리가 보통 한 6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211이 한 2 정도 돼요. 얘는 제로죠. 그죠? 그래서 큰 순서대로 찾아라라고 하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사용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뭐가 제일 세서 5종층 파괴지수가 제일 세기 때문에 1301 자체를 현재는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쌤 그러면 다른 거 쓰면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뭐가 더 세다 그랬어요? 독성이 너무 세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한테 안 좋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건 뭐밖에 없다? 1301밖에 없다. 77번 똑같은 문제죠. ODP가 가장 높은 가스는 그랬어요. 요거 뭐라고 여러분들? 1301 찾아주시면 되겠죠. CO2 있죠. 우리 CO2. CO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요것도 약간의 뭐가 있다? 오존층 파괴지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로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셨죠? 1이 좀 안 되게 되게 극소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78번 오존층 파괴지수 공식 제가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존층 파괴지수는 뭐를 가지고 비교한 거다? 요거 프레온가스 맞습니까? 이거 식 정도 알고 계십시오. 계산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지구온난화지수도 마찬가지. 요거는 뭘로? CO2로 비교한다 그랬죠. 그죠? CO2 요것도 식 정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GWP는 지구온난화, ODP는 오존층 파괴. 그죠? 8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화약제로 옳은 거. 자, 요것도 이미 기출 지문으로 출제가 됐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넣어놨던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연, 부요를 기본 성분으로 하고 유기화합물을 기본으로 하는 소화약제. 이름이 뭐다? 할로겐 화합물. 헬레, 아질 이 중에 하나 이상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불활성 기체.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로겐과 불활성 기체 답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되겠죠. 이게 정의죠. 용어의 정의. 알고 계셔야 됩니다. 81번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구비 조건에는 이런 게 있다. 소독환 물환경. 그죠? 소화 성능 좋아야 되고 독성 낮아야 되고 환경 영향성 낮아야 되고 그죠? 물성은 좋아야 되고 그래서 뭐 잔존물이 없거나 그죠? 그리고 분해가 되면 안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되고 됐나요? 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아니죠. 왜냐하면 비전도성이어야 활용폭이 높겠죠.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C급에서도.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됐나요? 그래서 소독한 물환경 요거 꼭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뒤쪽에서도 거기 해설에도 다 넣어놨지만 꼭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 8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농도를 점점 감소시킬 때 악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최소 농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악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최소 농도. 그럼 최소 농도는 뭐다? 우리 노엘이 아니고 로엘이었죠. 로엘. 맞죠? ODP는 오존층 파괴, GWP는 지구온난화. 됐나요? 그럼 이 노엘은 뭐예요? 최대 농도죠. 농도를 점점 증가시켰을 때 악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최대 농도를 얘기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반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다음 83번. 반론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 대체하는 주된 이유를 찾으래요. 이거 딱 하나 여러분들 찾아라라고 하면 뭘로 찾는 게 제일 좋다? 어차피 얘가 제일 좋다. 그죠? 할론을 더 이상 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존층 파괴 효과가 적고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아 친환경적이다 라는 개념으로 얘를 대체하는 거지. 이걸 쓰는 이유가. 경제적인 면, 얘 비싸요 여러분들. 소화효과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구하기 두 개 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다음 84번.
다음 중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화학식과 최대 오용 설계 농도로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제가 예전에 최대 오용 설계 농도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장 낮은 거 0.3짜리가 있다라고 했고, 쌤 그러면 얘네도 맞지 않습니까? 43%, 43%, 43%. 근데 얘가 뭐가 틀렸어요 지금? 얘가 틀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O5는 질소와 아르곤이 50%씩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알려면 이 순서를 알면 된다. 지라이. 맞죠? 그래서 지라이라고 해가지고 질소, 아르곤, CO2 이 순서로 우리가 이제 조성비를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 100, 01, 55, 특히 541. 541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541 중요하다. 뒤에 시험 문제가 나와요 또. 85번.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잔여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식이나 억제 가능하죠. 부채 변질 등 화학적 변화가 없어서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또 86번. 자, 이거 보세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그럼 우리가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라고 하는 건 요런 애들. 그래서 IG541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독성이 작거든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와 분말 소화약제는 화학적 소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제가 뭘 알고 계시라고 했냐면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얘가 없다. 요것만 있다. 그래서 이것만 있다 그랬죠? 맞죠? 화학적 소화 성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존층 파괴지수 0이고요. 요거 잘 보시라고. 이거 잘 나오니까. 지라이 순서대로 요 조성비 52, 48. 이게 아니다. 그지? 52%에 40%에 8%로 구성이 돼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일단 몇 번이다?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그죠?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아, 요거 옳지 않은 거 2번. 1번이 아니고요.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네, 86번 문제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 87번, 이거 잘 보세요. 일반적인 분말 소화 효과로 옳지 않은 거. 자, 냉각 있죠? 질식 있죠? 그리고 방사열 차단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방사열이 나오는 걸 차단하는.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덮으니까, 우리가 덮어주니까, 그죠? 그리고 유화 효과라는 건 일반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어디에서? 물소화약제. 무상주수에서. 그죠? 정답 몇 번? 4번. 됐나요? 자, 그리고 88번 보겠습니다. 분말소화약제의 종류와 약제 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을 1. 나 2. 칼. 그죠? 그래서 중탄산 나트륨. 똑같은 말이다. 탄산수소 칼륨. 똑같은 말이다. 3종은 제1인산암모늄. 제대로 들어가 있죠. 4종은 아니죠. 칼륨에 뭐를 더한다? 요소를 더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89번. 분말소화약제 착색액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자, 1종, 2종, 3종, 4종. 자, 1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해설에 가보면 무슨 색이다 얘는? 백색. 요게 보라색. 요게 다몽색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4종 같은 경우가 우리가 회색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건 몇 번이다? 아, 옳게 된 건 3번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착색액은 우리가 이제 88번 제가 해설에 넣어놨듯이 뭐 주성분, 분자식도 한 번씩 보셔야 되고 착색액도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특징도 잘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9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자는 미세할수록 소화 효과는 좋은 것이 아니고 최적에서 그쵸. 제가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최적이 요 정도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너무 작다고 해서 소화 효과가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또 크다고 해서 소화 효과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종 분말은 A, B, C 다 가능하죠. 1종 분말 소화약제의 분말색은 백색이다. 3종 분말 소화약제는 비누화, 비누화는 몇 종이요? 1종이죠. 맞죠, 여러분들? 91번. 다음 중 분말 소화약제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분말은 미세할수록 소화 효과가 더 크며 화염 속으로 침투성도 아니라 그랬잖아. 적당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분말의 방습이 좋지 않으면 방습이 좋지 않다라는 건 그만큼 습기에 약하면 그죠? 소화 효과는 떨어지죠. 굳어버리니까요. 분말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그죠? 유동성이 좋아야 잘 움직여야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다음 92번. 분말 소화약제에서 질식 냉각 비누화. 야, 질식 냉각은 모든 분말에서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죠. 맞죠? 네, 1종 분말. 다음 93번. 1종과 2종에서 방사가 됐을 때 함께 생성되는 물질 딱 두 가지 있었죠. 뭐야? 그죠, 여러분들? 열분의 C에 이런 애가 나온다. CO2와 H2. 자, 근데 3종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 그죠? 메타인산이나 또는 올소인산 이런 애들이 나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H3PO4 그리고 또 H2 이런 애들. 여기엔 CO2가 안 나옵니다. 3종은.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개념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종 있죠, 우리 4종. 4종 분말 소화약제도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4종 분말은. 4종은 CO2는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안 나와요. 아셨죠? NH3 나오고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답을 얘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94번.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의 반응식. 뭐 이거는 몰라도 이게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것만 알면 얘가 맞겠지 하고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5번. 분말 소화 분말은 일반적으로 1종, 4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3종 분말 소화 분말의 약제 성분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이거는 간단하게 1. 인산암모늄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96번. 인산암모늄이고 ABC급에 사용하는 것 그랬죠? 자, 몇 종이다? 3종이라고요. 그죠? 3번. 97번. 다음 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 4종 분말 소화약제는 A급 못 쓰죠? BC밖에 못 쓰죠. 분말 소화약제 1종과 2종은 그죠? 그리고 4종은 BC급. 오케이. 1종과 2종은 BC급. A 안 되죠. 3종은 지금 여기 가보면 A급이라던가 그죠? B급. 또 이제 여기 갔을 때 C급.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맞죠?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것도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치? 찾아보면. 98번. 다음 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종 탄산수소 칼륨 벌써 틀렸죠. 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게 2종. 그죠? 1인산암모늄을 사용하면 다몽색. 회색의 BC급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99번. 다음 중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와 약제 성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1번. 요거는 나트륨. 2종은 칼륨. 칼륨의 요소. 됐죠?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죠. 제1인산염으로 구성된 소화약제는 했을 때 3종 분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약제론에 대한 제가 문제풀이를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하는 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죠? 다음 파트 6 뭐예요? 소방 시설론입니다. 그럼 시설론은 조금 쉬었다가 우리 한번 또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